나는 어느 한여름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김유진이라고 한다. 올해 40살이고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다. 나는 이 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작년 한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다. 내 아내 이서연은 직장 때문에 3개월간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부산에서의 계약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 이서연이 짐을 싸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여권과 비행기 표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긴장한 모습이 안타까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기차역에서 웃으며 격려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 없이는 모든 게 무의미해질 것 같았다. 우리 14살 딸 김하늘도 동시에 강원도 평창의 여름 캠프에 갔다. 한 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캠프에서의 즐거운 일과 새로운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점점 멀게 느껴져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통영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남았다. 아파트는 방 2개, 조금 벗겨진 벽지, 그리고 끊임없이 물이 떨어지는 욕실 수도꼭지가 있는 낡은 곳이었다. 나는 집 안을 서성이며 텔레비전을 켜두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다.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웃들이 베란다에서 꽃에 물 주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어둠이 내릴 때까지 축구를 했다. 회사에서는 매일 같은 서류와 숫자, 이메일, 전화가 반복됐다. 월급은 제때 들어왔고 생활비와 집대출도 무리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 꿈꿨던 여행은 늘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맥주 2병째를 마시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받으니 시어머니, 박영의 씨였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그분이 의외로 활기찬 목소리로 물었다. 집에 혼자 있니? 나는 조용한 집, 일, 그리고 집안일 뿐이라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제안했다. 우리 같이 경남 거제도로 여행 갈래? 한 달 전에 예약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게 됐어. 바닷가 예쁜 펜션이야. 방도 2개 있고 조용하고 편안해. 걱정 마. 나 물지 않아. 그 순간 나는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이 침묵의 공허함이 더위를 이기는 것보다 나를 더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면 출발이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이 시작됐다. 통영역에서 작은 배낭을 메고 서 있을 때 영희 씨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코 위에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편안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는데 마치 공원 산책을 갔다 온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옅은 향기와 달콤한 여름 냄새에 묻혀 인사를 나누었다. 모험 준비됐어?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기차는 오래된 객차로 먼지와 집에서 구운 빵 냄새가 아닌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영희 씨는 위쪽 침대에 편히 앉았고 나는 아래쪽 자리에 앉았다. 기차가 출발하며 창밖으로 집과 들판,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온 동네에 널어놓는 이야기부터 며칠 전에 본 영화, 그리고 통영시장의 물가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가벼웠고 유머가 넘쳤다. 오랜만에 내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밤새 기차는 덜컹거리며 멈췄다. 나는 매 정차 때마다 깨어났고 멀리서 들리는 승객들의 목소리와 철로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영희 씨도 잘 자지 못했다. 휴대폰을 보며 웃거나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바다 냄새 가득한 거제도의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더위가 몰려왔다. 짭조름한 공기와 신선한 빵 냄새가 어우러졌다. 역 앞에서는 상인들이 바삭한 호떡, 짭조름한 멸치, 달콤한 호두과자를 팔았다. 아이들은 튜브를 안고 뛰어다녔고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부르며 소란스러웠다. 이거 제대로다. 나는 웃으며 가져온 가벼운 자켓을 벗었다. 환영해. 남쪽이에요.
영희 씨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승합차에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묵을 바다바람 펜션은 마을 외곽 산책로 근처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은 벽이 조금 벗겨졌지만 입구에는 고풍스러운 기둥과 바다 신화와 돌고래 모자이크가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안에 들어서니 바다 냄새와 수영장 클로로 형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이 지긋한 안내원이 안경 너머로 미소 지으며 두꺼운 예약 장부를 뒤적이다가 방 열쇠를 건넸다. 3층 12호실, 바다 전망이었다. 몇 달간 회색 도시의 회계 서류에 묶여있던 나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방은 단순했지만 깨끗했다. 침대 2개, 옷장, 오래된 TV, 그리고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 2개가 놓인 작은 발코니가 있었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푸른 바다와 멀리 떠있는 하얀 보트들이 보였다. 영희 씨는 가방을 침대 위에 던지고 말했다. 짐 풀고 바로 해변으로 가자. 오늘은 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알았다. 이번 여행이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것들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걸,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를 무언가라는 걸. 바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펜션의 작은 테라스에 앉아 햇볕을 받으며 눈을 떴다. 영희 씨는 하늘색 블라우스에 화이트 린넨 팬츠를 입고 있었고 발끝에는 베이지색 스트랩 샌들이 살랑거렸다. 그녀의 깔끔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다. 나는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에 하늘색 데님 스커트를 입고 발에는 흰색 캔버스 운동화를 신었다. 가벼운 메이크업과 작은 진주 귀걸이가 오늘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었다. 영희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니까 기분이 확 달라지네. 나는 한 모금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 향과 바다 내음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삶은 달걀, 신선한 치즈, 그리고 갓 구운 바게트 빵. 영희 씨는 우스갯소리를 던졌다. 내가 만든 요리보다 이 빵이 훨씬 낫겠지? 내가 요리하면 불이 날 수도 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난 소방관 불러야겠네. 해변으로 향하는 길, 영희 씨가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유진아, 오늘은 내가 좀 쉬어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에 나는 살짝 긴장이 풀렸다. 평소라면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했겠지만 이번 여행에선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다. 해변에 도착하니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가 우리를 반겼다. 푸른 수평선과 부드러운 모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가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영희 씨는 파란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디자인이라 그녀의 탄탄한 몸매가 돋보였다. 나는 흰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었는데 그 위에 가벼운 셔츠를 걸쳐 약간의 수줍음을 감추려 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해변을 걸으며 그녀는 바다에 발을 담갔다. 물이 시원하게 발끝을 감싸자 영희 씨가 갑자기 뒤돌아 나를 향해 외쳤다. 유진아, 물놀이 제대로 해야지. 이래서 여름은 좋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내가 먼저 물속에서 이겼다고 할게. 우리는 웃으며 손을 잡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속에서 장난을 치며 웃던 중 영희 씨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가 농담처럼 말했다. 유진아, 너도 나랑 이렇게 물놀이 할 줄은 몰랐지? 나는 가볍게 웃으며 내가 이렇게 젊고 활기찰 줄은 몰랐어 라고 답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50대라고 믿기 힘들지? 비법은 비밀이야. 힌트는 바로 이 바다와 이 여행. 우리는 다시 크게 웃었다. 해변에서 나와 작은 해산물 가게에 들렀다. 영희 씨는 문어 숙회를 주문하며 이건 꼭 먹어야 해. 부산 출장이 아니라도 바다 근처에선 이걸 안 먹으면 바보지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바보는 안 될래요? 라며 장난스럽게 응수했다.
점심은 해변가 카페에서 신선한 회와 오이냉국, 그리고 무더위를 식히는 식혜로 가볍게 해결했다. 영희 씨는 연신 내게 부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에 웃음꽃을 피웠다. 그녀가 갑자기 주진아, 너 진짜 여기 와서 잘했다. 이 기분, 너도 느껴지지? 라고 물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여행이라 여겼던 이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해변가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영희 씨는 연한 베이지색 플로럴 원피스에 브라운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고 그녀의 목걸이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작은 진주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는 노을빛과 어우러져 더욱 매혹적이었다. 나는 청록색 블라우스와 흰색 린넨 바지를 입고 발에는 편안한 로퍼를 신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바다처럼 깊고 신비로웠다. 유진아, 이 순간 진짜 영화 같지 않아? 영희 씨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생각에 잠겨서 대답했다. 맞아. 근데 우리 둘 다 주인공이네. 혹시 감독님은 누굴까? 그녀가 살짝 웃으며 아마 운명 아니겠어?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짭조름한 냄새와 함께 걷다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카페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영희 씨는 창가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은색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은은한 빛이 흘렀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살짝 설렜다. 이 팔찌, 결혼할 때 받은 거야? 아직도 나한테 의미가 크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이서연 씨는 순간 영희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 사람은? 먼 기억이야. 이제는 그냥 내 과거일 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감춰진 아픔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난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녀가 눈을 들어 내 눈을 마주쳤다. 그 시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영희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유진아, 너랑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좋아.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들어왔다. 그중 한 남자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며 모두를 웃겼다. 영희 씨가 장난스럽게 나를 쳐다보며 저쩌면 저 친구가 우리 감독일지도 몰라라며 웃었다. 나는 그럼 우리도 주연 배우로서 열심히 연기해야지라며 맞받아쳤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어두운 해변가를 걷기 시작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파도는 잔잔히 속삭이듯 밀려왔다. 영희 씨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울렁이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쥐었고 우리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멈춰섰다. 그때 멀리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긴장감이 살짝 돌았지만 영희 씨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유진아, 이 여행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뭔데? 무서운 거 아니지? 라고 되물었다. 영희 씨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마도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우리 사이에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둘의 운명을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저녁 바람이 선선해지며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는 연한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가디건 아래로 살짝 보이는 목선이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그녀의 긴 다리는 검은색 스키니 진과 함께 더욱 돋보였고 발끝에는 굽낮은 블랙 앵클 부츠를 신고 있었다. 나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걷는 내내 그녀의 옆모습을 자꾸 훔쳐보게 되었다. 유진아, 오늘 하루 어땠어? 영희 씨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기분은 오랜만이야.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라고 답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그럼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지 라고 말했다. 펜션에 도착하니 로비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두 노부부, 박 사장님과 김 할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박 사장님은 넓은 어깨와 풍부한 회색 머리칼이 인상적이었고 그는 군대 시절 이야기로 항상 분위기를 띄웠다. 김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작은 손으로 직접 만든 떡을 내밀었다. 영희 씨는 오늘도 게임 한 판 해야지 라며 환하게 웃었다. 방으로 돌아와 발코니에 앉자 나는 살며시 영희 씨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아, 오늘 저녁 하늘 봐봐. 별들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별빛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내게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혹시 우리 이 여행 끝나고도 계속 만나는 거야? 나는 용기 내어 물었다. 영희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건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할 문제야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무슨 소리지? 내가 물었고 영희 씨는 밤바다의 장난인가 봐라며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나는 영희 씨가 말한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너무나도 끌리면서도 두려운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옅은 핑크 립스틱을 바르고 귀에는 작은 금빛 후프 귀걸이를 걸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만 같았다. 영희 씨가 내게 다가와 유진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아침, 나는 연한 민트색 실크 블라우스에 하얀 린넨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베이지색 펌프스를 신었고 목에는 작고 섬세한 골드 체인 목걸이를 걸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살려내렸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주변을 감쌌다. 영희 씨는 심플한 검정 원피스에 붉은색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그녀의 우아한 자태가 해변의 햇살과 어우러졌다. 우리는 펜션 근처의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골목 사이사이에는 전통 한옥 스타일의 작은 카페와 아기자기한 공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희 씨가 가게 앞에 멈춰서며 말했다. 유진아, 여긴 내가 어릴 적 자주 오던 곳이야. 기억이 많이 묻어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오늘은 내 추억 여행을 함께 하는 거네 라고 웃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중년의 남자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그는 직접 볶은 원두로 내린 커피를 내왔다. 영희 씨는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이 향, 서울에선 쉽게 못 맡아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공감하며 진짜 서울은 커피숍 천국이라면서 왜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없을까? 라며 농담을 던졌다. 영희 씨가 웃으며 밤아 서울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맛도 못 느끼는 걸 거야 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골목길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눴다. 영희 씨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추억, 가족과 함께 보낸 소박한 일상들을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때때로 웃음과 함께 작은 슬픔도 섞여 있었다. 카페를 나와 해변가로 다시 향했다. 모래사장은 햇빛에 반짝였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영희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진아, 너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너무 좋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나는 살짝 얼굴이 붉어지며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고백했다. 그때 지나가던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웃고 있었다. 아이들 한 명이 실수로 바닷물을 뒤집어 쓰자 친구들이 야, 너 왜 수영장에 들어갔어? 라며 장난을 쳤다.
나는 웃으며 아이들도 여긴 여름방학인가 봐라고 말했다. 영희 씨가 장난스럽게 우리도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다. 저녁이 다가오자 우리는 해변가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영희 씨는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주문하며 이런 곳에서 마시는 와인은 서울의 고급 와인바보다 훨씬 낫지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그럼 우리도 이제 고급 와인바 대신 여기 와야겠다라고 대답했다. 식사 중 영희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진아, 사실 너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놀라며 뭔데? 말해줘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이 여행을 준비한 건 단순한 휴가 때문만은 아니야 라고 고백했다. 나는 심장이 멎을 듯 했다. 이 순간이 우리 사이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떤 이야기든 듣고 싶어. 우리 함께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영희 씨가 말한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일지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새로운 시작임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해변가, 나는 연한 분홍빛 블라우스와 검은색 미디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스트랩 샌들이 살짝 보였고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있었고 은은한 향수가 바람에 실려왔다. 영희 씨는 짙은 남색 원피스에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는데 그녀의 우아한 자태가 노을빛과 어우러져 더욱 빛났다. 우리는 해변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다. 영희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유진아, 사실 나에겐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뭔데? 내가 듣고 도울 수 있다면 말해줘. 영희 씨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내 남편, 전 군인이었는데 8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 심장마비였다고 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었어? 영희 씨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다. 처음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삶의 의미를 잃었지만 춤을 배우면서 조금씩 다시 나를 찾았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춤은 나를 구원해줬어. 음악과 움직임, 사람들과의 교감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웠거든.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울렸다. 유진아,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서로의 빛이 되어주자. 그날 밤, 우리는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별들을 바라봤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유진아,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감정,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건 확실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그래. 영희 씨, 이 감정이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강렬해.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를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여행이 우리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길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흐트러진 채 나는 연한 라벤더색 블라우스와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흰색 슬리본을 신어 가볍게 걸을 수 있었다. 영희 씨는 화이트 셔츠와 베이지색 치마를 매치해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발에는 낮은 굽의 브라운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녀의 목걸이에는 작은 진주 펜던트가 반짝였고 그 빛이 그녀의 미소와 어우러졌다. 우리는 조용한 바닷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다 소리와 함께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주위에는 오렌지빛 조명이 아늑하게 비추었다. 영희 씨가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유진아,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아.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영희 씨,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때 바닷가를 따라 지나가던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기 오랜만이구나, 젊은 아가씨들. 바다는 늘 변하지만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영희 씨가 맞아요. 바다는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죠라고 답했다. 노인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항상 마음속에 빛을 잃지 마라고 말하고 멀어졌다. 그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박혔다. 나는 영희 씨를 바라보며 우리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자라고 속삭였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 들어서니 영희 씨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바다 쪽을 응시했다. 유진아, 저 멀리 빛나는 저 배를 봐. 마치 우리 미래처럼 불확실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다. 그 순간 문득 영희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눈빛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과거가 나를 놓아주지 않아.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그 그림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안았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처 알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 비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나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늦은 밤, 나는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슬림 팬츠를 입고 침대 옆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뒤로 묶었고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다. 영희 씨는 실크 소재의 네이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살짝 열린 단추 사이로 목선이 은근히 드러났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아, 내일은 우리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 라고 물었다. 영희 씨는 한숨을 내쉬며 내가 숨겨왔던 진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에 대해 라고 답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나는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심해.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단 말인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두려움을 나누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기대는 힘이 되어주었다. 유진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영희 씨가 다짐하듯 말했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는 검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희미한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였다. 나는 그 속에서 다가올 시련과 미지의 미래를 생각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이 시험대에 오를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던 이른 아침, 나는 연한 회색 니트와 짙은 청바지를 입고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는 잔잔한 파도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영희 씨는 검은색 재킷에 흰 스카프를 두르고 조용히 현관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진아, 나 오늘 떠날 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놀라서 왜? 무슨 일이야? 라며 다급히 물었다. 영희 씨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게 위험해진 것 같아. 누군가 우리를 쫓고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다. 나 없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기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거야. 나는 진실을 찾아야 해. 그리고 너도 내 삶으로 돌아가야 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감쌌다. 영희 씨가 낮게 속삭였다.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어. 그걸 밝혀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널 기다릴게. 그리고 꼭 돌아와 줘 라고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할게. 유진아 애라고 답했다. 영희 씨가 떠난 후 나는 홀로 남아 펜션방 안을 서성였다. 그녀가 남긴 작은 메모 한 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진실은 바다 깊은 곳에 있다. 나를 믿어줘. 그 문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내 마음속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저녁, 나는 진한 와인색 니트와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 내리는 바다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서연은 부드러운 회색 블라우스에 진한 청바지를 입고 소파 맞은편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딸 하늘이는 방에서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느라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앞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영희 씨와 내가 함께 웃고 있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 느꼈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거제도 지역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유진 씨, 시간이 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고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창밖으로 비치는 불빛들이 반짝이며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빗줄기처럼 나를 감쌌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진실과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